잠을 깨우는 방광을 조용하게. 영양사가 정리한 숙면 과일과 5단계 루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일어나시나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영양사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요는 방광 기능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저녁에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방광 자극을 줄이고 밤새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습관과 저녁 루틴을 영양사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야간요는 왜 생기는 걸까요? 먼저 우리 몸을 이해해 봅시다. 신장과 방광은 밤과 낮의 리듬이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밤에는 소변 생성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우리 몸에는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서 밤이 되면 자동으로 분비되면서 소변량을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저녁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잠들기 전에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소변 생성을 자극하고 신경계를 깨우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시는 방광 자극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콤한 과일이나 단 음식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면서요? 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저녁 늦게 당분이 높은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당을 빨리 배출하려고 소변을 더 많이 만듭니다. 특히 포도, 망고,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당도가 높아서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차나 허브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커피 대신 허브티 한 잔 마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캐모마일, 페퍼민트, 히비스커스 같은 허브티에도 미량의 신경 자극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 차 자체가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밤에는 좋지 않습니다. 셋째, 숨어있는 나트륨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마르죠?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결국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짜다고 느끼지 못하는 음식들입니다. 식빵 한 조각에도 소금이 꽤 들어있고 햄, 치즈, 어묵,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에는 더 많습니다. 영양사로서 말씀드리면 저녁 식사에는 가능한 한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 요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에 가스를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죽은 소화가 잘 되니까 좋다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죽이나 수프처럼 부드러운 음식도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초콜릿, 파스타, 설탕이 든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에 가스가 차면 배가 부풀면서 바로 옆에 있는 방광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소변이 그리 많지 않아도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밤에 먹는 것이 방광을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2.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는 3가지 과일.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될까요? 영양사로서 추천드리는 3가지 과일을 소개합니다. 이 과일들은 방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숙면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죠. 배는 당지수가 낮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준다는 겁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이 없으니까
이뇨작용도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또 배에는 수분과 칼륨이 적절하게 들어있어서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배에 풍부한 팩틴이라는 식이섬유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 팩틴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복부 압력을 줄여줍니다. 복부 압력이 줄어들면 바로 옆에 있는 방광도 덜 눌리는 거죠. 그래서 방광의 긴장이 완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배의 반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수분 과다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가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통조림 배는 절대 안 됩니다. 설탕 시럽에 절여진 통조림 배는 당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방광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 과일이지만 요즘은 사철 구할 수 있죠.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오히려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수박의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수박에는 리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리코펜이 신장의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신장 혈류가 좋아지면 낮 동안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걸러내고 밤에는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또 수박의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방광 주변의 압력을 감소시켜줍니다. 양은 약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 수박 한 조각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저녁 6시 반쯤 드시는 게 좋고 절대로 8시 이후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밤에 수분 때문에 깨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 하면 방광 건강을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크랜베리는 방광과 요로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크랜베리의 핵심 성분은 프로안토시아니딘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주는 천연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방광벽이 약해지면서 세균 감염이 잘 일어나는데 크랜베리가 이걸 예방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소변의 pH를 안정시켜줍니다. 소변이 너무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으로 기울면 방광이 예민해지면서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크랜베리가 이 균형을 맞춰주니까 밤에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은 긴방뇨가 완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 크랜베리는 너무 시큼해서 드시기 어렵습니다. 무가당 건조 크랜베리 1스푼 정도나 크랜베리 원액 50ml를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가당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크랜베리 주스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반에서 7시 사이가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과일이 제일 좋아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효과를 좌우하는 건 과일의 종류가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드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과일도 너무 늦게 드시거나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밤에 깨실 수 있습니다. 타이밍과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3. 밤에 깨지 않는 5단계 취침 루틴. 이제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5단계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저녁은 일찍 가볍게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시 반 이전입니다. 두 번째, 수분 섭취 타이밍을 조정하세요. 오전과 오후 초반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엔 줄이는 겁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2번 가세요. 한 번은 자기 20분 전, 한 번은 바로 직전입니다. 방광을 완전히 비워주는 거죠. 네 번째, 침대에 누우시면 심호흡을 하세요. 6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 반복하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5번째, 오늘 소개한 숙면 과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번갈아 가며 드세요. 내 몸에 맞는 게 뭔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 리듬을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루틴을 지키시면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확 줄어들죠. 다리 부종도 완화되고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도 줄어듭니다. 2주 단위로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작은 수첩에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 컨디션은 어땠는지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고요한 밤과 깊은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당장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만 당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숙면과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